안녕하세요. 그기술 매창기입니다. 연기학원에 다닌다고 하면 듣게 되는 소리가 있어요. 정형화된 연기를 하게 된다. 연기학원 말고 현장에 나가서 배워라. 오디션 경험을 많이 쌓아라. 인맥이 제일 중요하다. 배우 지망생들이 연기학원 알아보고 있다. 혹은 연기학원 다니고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공식처럼 튀어나오는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맥락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듣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기는요, 맥락의 예술이에요. 상황, 관계, 목적, 감정의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조언은 왜 이렇게 맥락이 없이 받아들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모든 연기 학원들이 정형화된 연기를 가르칠까요? 현실적으로 10개의 연기 학원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7군데는 정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입시 중심, 단기 성과 중심, 결과물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구조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 3군데예요. 다르게 가르치는 곳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배우들에게 사고법을 가르치고 해석력을 훈련시키고 배우가 상품이 아니라 인간으로 다루는 곳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배우 지망생들은 그 3군데를 찾을 노력을 하지 않아요. 찾는 과정이 불편하고 귀찮기 때문이에요. 수업을 비교도 해야 되죠. 커리큘럼도 비교해봐야 되죠. 그때마다 문의도 해야 되죠. 선생님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도 관찰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연기학원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나의 귀찮음을요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 직업과 커리어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될까요? 그리고 한 번간 그 학원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늘 꿈꿔왔던 이 연기를 한순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형화된 연기라는 말 한번 파고들어 볼게요. 정형화된 연기가 도대체 뭘까요? 연기의 톤? 감정의 크기? 아니면 누군가가 시킨 연기를 잘 따라한 연기? 대부분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해요. 그저 막연한 불안 혹은 나는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다 라는 이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 그냥 정형화된 연기라고 퉁쳐버리는 거예요. 연기는요 정형화될 수가 없어요. 각각 사람마다 생김새, 말투, 사고, 몸의 조형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통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형화된 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난다면요. 다음은 현장 얘기인데요. 현장에 나가서 배워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장은요. 학교가 아니에요. 현장은 결과를 내는 공간이에요. 과거에 연기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적고 연극영화과의 숫자가 적었던 시절에는 현장에서 구르면서 배우는 공식이 통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요. 현장에서 가장 환영받는 배우는요. 잘하는 배우지 배우고 싶은 배우가 아니에요. 모두가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하는데 나 혼자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경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엑스트라에 내가 한 20번 나갔다고 해서 연기 실력이 늘까요? 늘 수 있는 건 있어요. 현장 눈치, 카메라 동선에 대한 감각, 스태프들의 업무 분장. 하지만 핵심은 연기잖아요. 사고의 깊이, 텍스트의 해석 능력, 해석의 다양성, 그리고 그것들을 내포한 표현 능력, 이런 건 절대 자동으로 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현장 가서 배워라 이런 말이 먹힐까요? 공부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분석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한계에 마주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머리 아픈 것보다 몸이 힘든 게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는 학원 안 다니고도 잘 되던데요. 그 친구랑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남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복사하려는 그 순간 여러분은 배우가 아니라 평생 배우 지망생으로 남는다고요. 오디션에 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오디션을 많이 보면 는다. 정말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디션을 반복하는 건 훈련이 아니라 소모예요. 그건 기회를 쌓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행위예요. 스스로 자존감만 떨어질 뿐이죠. 그리고 업계 사람들요 생각보다 배우를 오래 기억해요. 그리고 첫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운 좋게 붙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엔요. 실력보다 운이 앞서버린 배우는 어떨까요? 항상 불안하죠.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요.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언제 들킬까 라는 불안이 계속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불안은 연기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운은 배우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예요. 연기 스터디도 제가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동료들끼리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스터디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자, 연기 스터디 구조는 일단 다들 배우예요. 다들 부족하죠? 다들 자기 인생이 급급해요.
그런 구조 안에서 서로를 객관적으로 연기를 잘 평가해주면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연기 스터디는요, 셋 중에 하나로 끝나요. 1번 서로 위로하다가 끝나거나, 2번 서로 비교하다가 무너지거나, 3번 아무 말 못하고 각자 사는 게 바빠서 흐지부지 사라져버리거나. 전문가가 없는 구조에서는 해결이 아니라 정서소모만 남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연기 스터디가 의미가 있으려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배우들끼리 모여서 하는 연기 스터디가 아니라 감독, 작가, 스텝 지망생들끼리 함께 모여서 글도 쓰고 작품도 분석하고 나아가서 실제 작품까지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스터디가 힘있게 진행이 돼요. 목적이 분명해졌잖아요. 자, 다시 핵심으로 돌아갈게요. 연기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듣고 배우로서의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학원을 다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냐예요. 연기 기초, 사고 훈련, 매체의 이해,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의 어떤 충격? 그걸 정확히 알고 그걸 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돼. 가성비만 따지다 보면요, 가성비 인생을 살게 될 뿐이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움을 부끄러워하는 배우는요, 배우가 될 수 없어요. 이미 활동 중인 배우들조차도요, 레슨을 받고 워크숍에 참여를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해요. 왜냐하면 이 연기판은요, 멈추는 순간 끝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배우는 자기 주도적인 인간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길을, 인생을 정해주지 않아요.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 남들의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기대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결정하고 도전하세요. 그 선택의 결과를 직접 몸으로 겪으세요. 그 몸으로 겪은 그 경험이 여러분의 연기의 재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재료를 끝까지 쓸 수 있는 배우만이 이 업계에 살아남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